평화로운 아크라시아 왕국. 모두가 지대를 하던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아크라시아에 갑자기 운석이 떨어집니다. 최초의 아덴녀 폭딜러, 점화소서의 등장이죠. 그 당시 레이드들에는 딜컷을 요구하는 기믹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나온 아덴 딜러는 압도적인 딜량으로 모든 직업을 씹어먹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아덴 딜러, 처단자까지 등장하며 압도적인 구조로 로스트아크를 지배합니다. 어느 정도의 정상화를 거친 뒤 스막에는 고민합니다. 점화와 처단자에게는 운영에 있어 까다로운 점이 존재했는데요. 점화에게는 아덴의 폭탄 목걸이, 처단자에게는 느린 시선 속도와 백어택이었죠. 보스가 얌전할 때 이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보스들이 빨라지고 사라지고 이런 템포가 되어갈수록 족쇄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스막에는 이것들을 해결한 아덴형 신직업을 출시합니다. 구조의 악마, 마놀입니다. 점점 빨라져가는 레이드 템포에서 원할 때 순간적으로 아덴을 털어버리는 마놀은 엄청난 실전성을 자랑했죠. 그 다음에 등장한 직업은 수라입니다. 이제는 그냥 보스가 사라져도 허공에서 아덴을 채워댑니다. 그리고 결국 나온 건 곰탱이, 실전의 괴물, 야성입니다. 보스가 사라져도 허공 아덴은 기본으로 차고 태경의 쿨타임이 긴 주력기들은 쿨타임이 계속해서 돌아가죠. 사실상 이중 허공 아덴이라는 압도적인 실전의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오던 아덴 캐릭터들의 계보에 여태껏 빛을 한 번도 본 적 없던 각인, 극단적인 채용률을 자랑하던 각인, 개성이라고는 없는 버려진 각인, 사냥의 시간이 화려하게 리메이크로 부활하며 합류합니다. 허공 아덴 스택 수급과 풀타임형 주력기로 얻는 이중 허공 아덴 구조를 계승하며 압도적인 딜압축, 준수한 유틸, 실전의 괴물, 사냥의 시간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크패시브 깨달음 탭에서 오른쪽 트리를 찍어주면 사냥의 시간 각인이 활성화되는데요. 사냥의 시간이 활성화되면 샷건 스탠스가 사라지고 G키로만 스탠스를 전환할 수 있으며 S키의 아덴 스킬인 로즈 블로썸이 활성화됩니다. 사시는 두 개의 중요 버프가 존재하는데요. 핸드건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플 냉각 버프가 4초간 활성화됩니다. 해당 버프를 유지하면 라이플 스킬의 쿨타임이 크게 감소합니다. 라이플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퀴스코프 버프 스택이 쌓입니다. 아덴 스택이죠. 기본적으로 라이플 스킬을 시전할 때 1스택이 쌓이고 투포로 인해 적에게 적중 시 추가 스택이 쌓이는 스킬도 존재합니다. 이 퀵스코프 스택은 최대 20스택까지 쌓이며 아덴 스킬인 로즈 블로썸을 사용하면 스택을 전부 소모해 스택에 비례한 추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즉, 운용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핸드건 스킬을 중간중간 사용해 파티 시너지와 라이플 냉각 버프를 상시에 가깝게 유지해주고 라이프 스킬로 스택을 쌓고 로즈 블로썸으로 스택을 소모해 딜링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이 각인의 장점은 강력한 한방, 로즈 블로썸의 높은 딜 압축률로 도적 세팅에 가성비가 좋은 편이며 허공 아덴 스택, 풀타임제 주력기 등의 요소까지 더해서 딜로스 상황이 많은 실전에서 상당한 실전 성능을 보여줍니다. 준수한 이동기를 보유하고 있고 스킬 선택에 따라 적은 딜 손실로 상당한 무력이나 생존을 챙길 수 있는 등 유틸적인 능력도 준수하며 주력기의 대부분이 장거리이기에 자유로운 딜각과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낮은 채방 그리고 서포터의 버프와 시너지 상황, 보스 기믹 타이밍 등에 의해 딜량이 큰 폭으로 변화한다는 점, 주력기 대부분에 붙어있는 반동으로 인해 서포터의 버프 장판을 벗어난다든지 정밀한 포지셔닝을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레이드에서 위치 잡기가 힘들어지는 점 등으로 확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레이 안전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진화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문가트리와 입다트리로 나뉘게 되는데요. 문가트리는 크릿이 데미지는 강력하지만 노크릿이 데미지가 상당히 약해서 딜 편차가 큰 세팅입니다. 반면 입다트리는 크릿을 100%에 가깝게 세팅하기 때문에 균일한 데미지를 보여주지만 경직당하거나 넘어질 시 딜량이 감소되는 페널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두 트리의 평균 딜량 성능은 비슷하지만 악세나 각이, 팔찌 등으로 치명타 확률 보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성능 우위가 달라지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시작 보정이 없거나 과하게 많으면 문가,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입다가 우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위라고 해도 1, 2% 내외의 차이이기 때문에 약간의 딜량을 포기해도 괜찮다면 원하는 세팅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리마다 사용하는 각인이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배워둔 요각에 맞춰 사용 트리를 결정해도 괜찮습니다.
세팅별 설명을 하기 전 본인의 치명타 접촉률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게임에서 정보창을 열고 상세 정보를 누르면 오른쪽에 치명타 접촉률이 표시되는데요. 이건 자신의 치명 특성, 악세, 팔찌, 진화 노드가 계산된 수치입니다. 여기에 깨달음 노드로 추가되는 45를 더해주고 본인 치적 시너지인 10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아드레날린 각인으로 얻는 치명 수치를 더해줍니다. 각인창 상세 정보를 누르면 각인으로 얻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렇게 계산된 수치가 본인의 치명타 접촉률이 됩니다. 세팅 설명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류 세팅부터 비주류 세팅까지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1640레벨에서의 정석 세팅입니다. 특성은 극특치에서 치명타 적중률이 100%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합니다.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오면 특성비를 조절해야 되는데 만약 극특치에 오버치적이 된다면 치명을 내리고 신속을 올려줍니다. 입식 타격가 세팅이지만 입식 타격가를 찍지 않습니다. 찍을 포인트는 있지만 2타 스택의 실전성 페널티 때문에 한계 돌파를 더 찍는 것이 낫습니다. 고대 장비가 늘어 진화 포인트가 늘어날수록 입식 타격가를 하나씩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괴전차 노드로 공속 페널티가 상쇄되기 때문에 각인은 원의 저아 지를 끼며 성향이나 유각 여부에 따라 저맛을 타대로 교체해도 괜찮습니다. 저밭과 타대 유각 두 개가 전부 읽어져 있거나 문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정석 세팅보다 압도적은 약하며 치적 보정이 늘어날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특성은 극특치에서 치명타 적중률이 115.41%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합니다. 치명이 오버될 시 남는 특성은 신속에 투자합니다.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와 오버 치적이 된다면 치명을 내리고 신속을 과하게 올려주기보다는 3티어 노드에서 혼신의 강타를 하나 빼고 타이밍 지배를 찍어줍니다. 신속은 많이 줄수록 딜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드를 변경함으로써 해결해줍니다. 고대 장비가 늘어 진화 포인트가 늘어날수록 한계 돌파와 뭉툭한 가시를 하나씩 더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인은 원의 저타를 보장으로 사용합니다. 고대 장비가 전부 생긴 시점, 치적 보정이 낮을 때의 정석 세팅입니다. 팔찌의 치적 옵션이나 상중 반지와 아드 유각이 생기기 전까지 사용하면 좋은 세팅입니다. 특성은 극특치에서 치명타 적중률이 119.28%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합니다. 해당 세팅이 치적 보정이 낮을 때 좋은 이유가 극특치에 가깝게 찍을 때 뭔가 최대 효율에 맞춰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치적 보정이 3% 이상 생겨 남는 특성을 신속에 조야하기 시작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2타 세팅이 효율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와 오버치적이 된다면 3티어 노드에서 혼신의 강타를 하나 빼고 타이밍 지배를 찍어줍니다. 각인은 원의 저타를 보정으로 사용합니다. 가성비 각인인 안상 유각을 배워놓았다면 저밭이나 타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증 유각이 읽어져 있거나 문가크리가 스트레스라며 사용하는 2타 세팅입니다. 정석 세팅보다 아주 조금 약하면 치적 보정이 늘어날수록 차이가 좁아집니다. 특성은 극특치에서 치명타 적중률이 100%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합니다. 아마 치적 보정이 없는 시점에서는 치적이 상당히 부족할 텐데 특화를 내려서 치명에 투자하되 치적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특화 27포인트 아래로까지는 내리지 말아주세요.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와 오버치적이 된다면 극특치에서 치명을 내리고 신속에 투자해줍니다. 각인은 원의 저하 질, 저밭 페널티가 싫다면 타대, 안상 유각을 배워놨다면 안상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치적 보정이 3% 정도 생기는 시점, 팔찌에 치적이 있다든지 아드 유각 뾰루지와 상중 악세가 생기는 즈음입니다. 이쯤에서는 극특치에 가깝게 특성을 세팅해도 치적 100%에 가깝게 세팅되기 때문에 해당 세팅이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치적 보정이 상당히 많이 갖춰지기 전까진 해당 세팅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과치적 팔찌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밴드 세팅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성은 극특치에서 치명타 적중률이 100%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합니다. 오버치적이 된다면 치명을 내리고 신속에 투자합니다.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와 오버치적이 될 때가 살짝 문제인데요. 효율적인 방법은 이 다다한 케이스로 소개된 치적 보정 14% 이상에서의 문가 세팅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가 세팅으로 바꾸려면 질증을 타대로 바꿔야 하므로 만약 질증 유각이나 어빌스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그냥 치명 스택을 내리고 신속을 올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질증 효율 차이를 보시고 선택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인은 원의 저하 질, 저밭 페널티가 싫다면 타대, 안상 유각을 배워놨다면 안상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저박과 타대 유곽 두 개가 전부 읽어져 있거나 문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세팅입니다. 정석 세팅보다 아주 조금 약하면 치적 보정이 늘어날수록 차이가 늘어납니다. 특성은 극특치에 치명타 적중률이 119.28%에 가깝게 되도록 치명을 내리고 신속에 투자합니다. 치적 보정이 늘어나 신속을 4포인트 이상 줘야 하는 시점부터는 3티어 노도에서 혼신의 강타를 하나 빼고 타이밍 지배를 찍어줍니다. 부족한 치적은 특화를 내리고 치명을 올려주기보다는 2티어 노도에서 한계 돌파를 내리고 예리한 감각을 올리는 식으로 보충해주세요.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와 오버 치적이 되어도 해당 형태를 조절해주시고 만약 한계 돌파를 전부 찍었음에도 오버 치적이 된다면 치명을 내리고 신속을 올려줍니다. 각인은 원의 저타를 사용합니다. 역시 안상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드 유곽의 상상학세, 치적 준 이상의 팔찌부터는 입다 세팅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치적이 너무 오버되어 신속에 과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쯤부터는 문가 세팅 사용이 반강제되는데요. 특성은 극특치의 치명타 적중률이 119.28%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합니다. 오버 치적이 된다면 치명을 내리고 신속에 투자합니다.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3티어 노도의 혼신의 강타를 내리고 타이밍 지배를 전부 투자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 방안은 울며 겨자 먹는 방안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드 각인을 질증으로 바꾸고 입시 타격가 세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드 각인을 대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각인은 원의 아타를 사용합니다. 역시 안상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드 각인을 쓰지 않으려면 고치적에 치적 시너지까지 있지 않는 이상 필연적으로 안전된 상태 각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구간에서는 아드 각인을 쓰는 것이 미세하게 강하거나 비슷하지만 상상 악세, 치적 팔찌가 전부 생기는 구간부터는 아드 각인을 빼는 것이 딜적으로 더 강해지게 됩니다. 과치적이 되어 신속이나 타이밍 지배 노드를 투자하게 되는 구간부터 치적의 효율이 내려가 각인 효율이 역전되는 것인데요. 특성은 극특치의 치명타 적중률이 119.28%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합니다.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2티어 노도에 예리한 감각을 내리고 한계 돌파를 찍은 다음 오버되는 치적만큼 치명을 내리고 신속에 투자합니다. 각인은 원의 저타 말고는 선택지가 없네요. 입다 세팅도 보겠습니다. 각인을 문가 세팅과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이유는 크게 없는 세팅이지만 문가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혹은 팔찌 공이소 옵션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특성은 극특치의 치명타 적중률이 100%에 가깝게 되도록 조절합니다.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3티어 노도의 혼신의 강타와 타이밍 지배를 전부 내리고 파괴 전차를 2개 찍어준 다음 안상 각인을 질증으로 바꿔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세팅이 고치적 플러스 치적 시너지까지 있는 상황에서의 가장 고점 세팅이 되겠습니다. 각인은 원의 저타 안을 사용합니다. 만약 공이소 옵션이 있는 팔찌가 있다면 3티어 노도에서 타이밍 지배를 빼고 파괴 전차를 찍어준 뒤 안상을 빼고 질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은 신속 기반 세트입니다. 질증과 돌대 유곽을 전부 쓰고 싶거나 약하더라도 그냥 신나게 때리고 싶으면 사용합니다. 힐은 기존 세팅보다 상당히 약해지지만 빠른 공속과 쿨타임으로 쾌적한 플레이와 높은 유틸 성능을 가집니다. 예능 세팅 비슷하다고 생각해주세요. 특성은 신속을 1515에 가깝게 세팅해 돌격대장 각인의 풀 효율에 맞춥니다. 나머지는 치적에 상관없이 특화에 투자합니다. 치적 시너지가 추가로 들어오거나 치적 보정이 생겨 오버 치적이 된다면 이렇게 노드를 바꿔 문가 세팅으로 바꿔줍니다. 각인은 원의 아질 돌을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깨달음은 고정입니다. 메인 노드를 5선으로 찍어주고 남은 포인트는 저격수의 의지에 투자합니다. 다른 사이드 노드들은 전부 성능이 다소 떨어집니다. 도약도 고정입니다. 이대로 찍어주세요. 설명은 생략합니다. 우선 스킬들의 용도나 운용법을 설명합니다. 설명을 건너뛰고 스킬트리만 보고 싶다면 영상을 건너뛰어주세요. 핸드건 스킬은 육질과 보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너지와 라이플 냉각 버프를 유지하고 이동기는 포지셔닝의 사용, 눈을 박아 전투를 보조하는 데에 활용하기도 하죠.
시너지 스킬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스킬입니다. 적에게 맞춤으로써 본인과 파티원들의 치명타 적중률이 올라가는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이는 본인뿐인 아닌 파티원 전원의 딜량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너지 스킬을 적절하게 섞어 사용해 상시에 가깝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레어볼은 핸드건 스킬 중 유일한 딜링기입니다. 라이프 스킬이 전부 쿨타임일 때 후순위로 사용합니다. 후순위 스킬이지만 무시할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며 이동하면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실정성 장점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게 되는 스킬이기도 합니다. 건슬은 3개의 이동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퀴스텝은 이동 후 공격을 적중시킬 시 공이속이 증가하는 특보가 존재합니다. 딜할 때마다 일일이 해당 버프를 사전 작업하는 건 효율이 떨어지고 회피나 포지셔닝 이후 바로 딜링을 시작해야 할 때 사용해주면 쏠쏠한 공속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썸솔은 이동기 중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장거리 이동에 용이합니다. 피스키퍼는 이동 후 카운터 기능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카운터가 필요한 곳에서는 웬만해서 아껴주다가 카운터 위주로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타는 별다른 성능이 없는 스킬인데요. 사용 모션이 간결하고 쿨이 짧다는 점 때문에 라이플 냉각 버프와 룬 발동용으로 사용합니다. 주력기를 사용한 뒤 던져 토킬로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고 10레벨을 찍고 중독 룬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불꽃놀이 특포를 찍고 압도 룬을 끼면 훌륭한 무력 스킬로 변신합니다. 여기까지 7개의 스킬은 필수 채용인데요. 나머지 하나는 3개의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해 채용합니다. 플리즈마는 단심 룬 발동용으로 사용합니다. 단심은 확률적으로 발동되는 세트 룬인데요. 단제 룬을 발동시킨 상태에서 심판 룬이 발동되면 6초간 심판 버프가 생기는데 이때 사용한 스킬은 쿨타임이 15%가 감소되게 됩니다. 주로 아덴 스킬인 로즈블로썸에 맞춰 사용해 쿨감을 노리는 고점 플레이 용도로 사용됩니다. 해당 룬은 확률적으로 발동되므로 타수가 많은 스킬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스킬이 이 플리즈마 볼릿입니다. 만약 단심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 채용할 이유도 없는 스킬입니다. 데스파이어는 피면 유틸기입니다. 딜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아 원하는 때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상당히 훌륭한 생존기인데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스킬입니다. 퍼펙트 존 성공 시 공중에 뜨는 동안은 피면이 아니므로 주의해주세요. 미퀄은 치적 시너지 스킬입니다. 시전 시간이 긴 편이지만 시너지가 12초 지속으로 꽤 길어 딜몰의 상황이나 치적 보조용으로 사용합니다. 시너지가 좀 비는 것 같다 싶으면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라이플입니다. 라이플 스킬은 전체적으로 딜링과 아덴 스택을 쌓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포커스샷은 스킬의 간결함, 높은 데미지, 적중 시 아덴 3스택 중첩 등의 좋은 선능으로 라이플 일반 스킬 중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메인 주력기입니다. 타켓 다운은 포커스샷보다 DPS는 약간 떨어지지만 한방딜은 상당히 높고 적중 시 총 아덴 4스택, 원하는 위치를 공격할 수 있는 점, 사격 중 언제든지 이동으로 캔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실성적이 장점인 주력기입니다. 역시 우선순위는 포커스샷 다음으로 높습니다. 배제항은 DPS 자체는 타켓다운과 비슷하지만 공격 판정이 장판 형식으로 4번에 걸쳐 들어간다는 점에서 실전성 페널티가 있는 스킬입니다. 물론 그걸 감안해도 주력기라 불릴 만큼 딜 상승은 나쁘지 않으며 시전 중 피면 높은 무력으로 유틸적 장점을 가진 주력기이기도 합니다. 스파이럴은 스택 보조기 느낌인데요. 주력기를 전부 사용한 뒤 후순위로 사용합니다. 딜은 약하지만 쿨타임이 짧고 적중 시 아덴 2스택을 꾸준히 쌓을 수 있습니다. 퍼펙트 샷도 동일합니다. 스택 보조기 느낌으로 사용합니다. 한방 딜량은 스파이럴보다 높지만 쿨타임이 긴 편입니다. 보스 체력이 절반 이하가 되며 30% 강해지는 효과가 존재합니다. 볼스아이는 전륜한 데미지를 자랑하는 메인 주력기입니다. 쿨타임은 길지만 한방 데미지가 상당히 강력해 버프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적중시킬 수 있을 때 사용합니다. 로즈블러썸은 건슬 모든 스킬의 메인이 되는 주력 아덴기입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모든 스킬들이 이 스킬을 위해 존재한다 봐도 무방합니다. 기본 데미지에서 중첩된 아덴 스택 수에 비례해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풀스택이 20스택 기준 최대 2배의 데미지를 입힙니다. 꼭 풀스택을 채워서 쓸 필요는 없고 쿨타임이 올 때마다 사용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딜 지분을 차지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서브터의 공증 버프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 중 피면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꽤나 먼 거리를 백스텝하며 사용하는 것은 단점입니다. 보스에게부터 대각선 뒤쪽으로 사용해 보스와 멀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스가 전진성이 있는 패턴을 할 때에는 빗나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스킬트리입니다. 유비 기준 스킬트리 베이스 형태입니다. 초반 스킬 포인트가 부족할 때의 스킬트리라고 생각해주세요. 맨 왼쪽은 스킬 레벨, 두 번째는 트라이포드입니다. 트라이포드 보는 법을 예시로 들자면 레어볼은 세 번째, 첫 번째 트라이포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룬은 우선순위대로 높은 등급의 룬을 장착해주세요. 시너지, 이동기 등의 유틸 핸드건과 라이플 메인 딜링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여기서 남은 포인트만큼을 서브 딜링기 3종에 투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최소 10레벨은 찍어주시고 스킬 포인트가 생기는 대로 레벨을 추가로 올려주세요. 그래도 스킬 포인트가 남는다면 유틸 쪽으로 투자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유틸로는 이동이 빨라지는 미사 7레벨이나 희면이 추가되는 퀵스텝 7레벨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라이플 스킬 5개가 안 들어져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깨달은 포인트가 부족해서 네 번째 메인 로드를 찍지 못한 분들일 텐데요. 이런 경우는 퍼펙트 샷을 전부 내려주고 퍼펙트 샷의 거바 보석을 스파이럴의 자결 보석으로 바꿔준 다음 유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정석 트리입니다. 유탄이 추가된 것이 유비 트리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탄 10레벨에 중독 룬을 달아주면 약 1%의 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너무 짜치는데? 유틸 투자하면 안 돼? 됩니다. 유탄 특보를 불꽃놀이로 바꿔주고 룬을 압도 룬으로 바꿔주면 아주 약간의 딜을 포기하고 쓸만한 무력 스킬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유탄을 아예 전부 내려버린 다음 이런 형태로 이동기 유틸들을 잔뜩 찍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딜 상승을 선택할 건지 유틸을 선택할 건지는 완벽한 취향입니다. 고점용 단심 트리입니다. 희면 유틸용 대파가 빠지고 플라즈마 볼릿이 추가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단심이 추가되면 이론상 2% 이상의 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작업이 추가되고 운용이 복잡해지기에 트라이 상황이나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유저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트리입니다. 해당 트리도 정석 트리와 동일하게 유탄 특보를 바꾸거나 유탄을 내려 이동기를 찍는 등으로 유틸을 챙기는 바리에이션이 가능합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 기본 세팅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 해당 세팅을 살펴봐주세요. 이 세팅은 화면 하단 버프 아이콘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세팅입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버프의 우선순위를 높여줍니다. 그 다음 순위는 아드 스택이나 안삭이 표시되는 각인 효과, 나머지는 낮음으로 내립니다. 아크 패시브 버프 표시에는 라이플 냉각 버프가 있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올리면 서부터의 갈망 아이콘까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를 높인 버프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도 해주면 좋아요. 기본적인 딜 사이클을 요약하면 핸드건으로 시너지와 버프 유지, 추가적으로 룬 발동도 노리기, 라이플로 스택 쌓기, 로즈 블로썸으로 스택 털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더 세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우선은 시너지입니다. 두 개의 시너지 스킬을 알맞게 사용하며 상시 유지에 신경 써주세요. 보스 아래 디버프 창에서 시너지 버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라이플 냉각입니다. 핸드건 스킬을 사용하면 4초의 라이플 냉각 버프가 생기는데 이 버프는 라이플 쿨감 효과를 주기에 웬만해서 상시로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핸드건 스킬 한 번에 라이플 스킬을 3번 이하로 사용하면 상시로 유지되는데요. 시적 시너지를 넣고 라이플 스킬 3번을 쓰면 시너지와 라이플 냉각 전부 상시 유지되며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유탄을 섞어주면 더 효율적이게 됩니다. 라이플 냉각 버프 안에는 라이플이 3개밖에 안 들어가지만 시적 시너지 안에는 4개, 5개도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시너지 라이플 3번, 이후 유탄 라이플 1번. 유탄은 시전 모션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네 번째 라이플도 빠르게 사용하고 유탄의 여러 부가 효과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이플이 쿨타임일 때를 활용해 유탄과 레어블로 짤딜을 넣어주세요. 사용 우선순위는 낮지만 유탄은 꽤 자주 사용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퀵스텝도 여유될 때마다 사용해 공속 버프를 받아줍니다. 단심 관련한 내용은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라이플 스킬 사용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딜 지분도 높고 스택도 많이 쌓이는 스킬들이 최우선이며 딜 지분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이걸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맞게 사용해주면 되는데요. 짧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라이플 스킬 2개, 대재앙과 스파이럴이 있는 상황. 우선순위상으론 대재앙을 먼저 써야 하지만 대재앙은 상대적으로 근접 스킬인데 패턴 때문에 보스랑 멀리 떨어진 상태면 그럼 그냥 스파이럴을 먼저 써버리는 게 낫죠. 다음입니다. 라이플 스킬이 다 있으므로 포커스 타다를 먼저 쓰면 좋은 상황. 하지만 패턴 때문에 타다까지 쓰면 피격될 시간이므로 상대적으로 시전 시간이 짧은 스파이럴부터 써주고 회피한 뒤 타다를 써주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선순위에 매몰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각스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초각스의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대략 이 정도지만 상황이나 서포터 버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데요. 초각스의 한방 딜은 로즈 다음으로 강하기 때문에 딜 타임이 한정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 볼게요. 똥 디버프가 생겨서 맵 바깥쪽으로 가서 빼줘야 하는 상황. 근데 나가기 전에 라이프를 딱 하나 쓰고 나갈 만한 시간이 되거든요. 이런 한정적인 상황에서 초각스를 최우선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늦게 써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초각스랑 약한 스킬이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초각스를 쓰지 않고 한참 뒤에나 쓰는 모습. 이유는 서포터 버프입니다. 공중 버프가 멀리 있고 잔류 피해가 남는 패턴이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즉, 공중 버프가 없죠? 다음 공중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각스를 사용합니다. 포인트는 다른 라이플 스킬들은 계속 쿨마다 사용해도 괜찮지만 한방이 강한 초가스는 서포 버프를 보고 써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스킬은 로즈입니다. 우선순위는 모든 스킬들 중 1순위입니다. 스택을 소모하는 스킬이지만 무조건 풀 스택에서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택이 쌓이기까지 쿨타임을 누수하는 것보다 그냥 쿨마다 사용해주는 게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풀스택이 아닌 상황에서 포커스나 타다의 쿨타임이 같이 돌아와 있다면 포커스나 타다를 먼저 써주고 로즈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커스와 타다는 짧은 시간에 많은 스택을 보급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가스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서포터 버프를 보고 사용합니다. 로즈 쿨이 돌아오지만 서포터 공증 버프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안 쓰고 참아야죠? 꼭 공중 버프를 보고 사용해주세요. 단심을 사용할 때의 운용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심 스킬을 사용해주고 심판 버프 글자나 버프 아이콘을 확인한 뒤에 로즈 블로썸을 써주는 방식입니다. 단심에 로즈를 사용하게 되면 쿨감 15%, 팔작 정석 세팅 기준 5초가량의 쿨타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심은 확률적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늦게 발동될 수도 있고 아예 발동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단심을 쓰고 중간에 스킬 하나를 쓰며 단심 발동을 기다렸다가 로즈를 써주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운용법은 로즈의 쿨타임을 보다가 쿨타임이 3초 정도 남았을 때 미리 단심을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쿨타임 누수 없이 단심의 효율을 최적으로 뽑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심은 나선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단심을 터뜨릴 때 나선의 쿨타임이 돌아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즈 쿨타임이 10초 정도 남은 시점부터는 나선을 봉인하고 인사로만 치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전에서 꽤나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시 갑니다. 로즈 쿨 10초 정도부턴 나선 봉인, 인사만으로 치적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쿨 3초쯤에 단심 던지고 스킬 하나 써주면서 단심 버프 확인하고 로즈 써주면 완벽하죠. 다음입니다. 로즈 쿨 7초 단제 던지고 카운터 치고 심판 던지고 단심 터졌죠? 단심 안에 초각스 로즈 포샷, 대재앙까지 이쁘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단심 간격을 늘어줄 수도 있고 단심 안에 많은 주력비를 넣을수록 좋습니다.
이상적인 조우 사이클은 무엇일까요? 조우할 때는 아덴 스택을 미리 쌓아둔 게 아니라면 풀스택이 아닌 상태일 텐데요. 정석 트리 기준부터 설명합니다. 시너지란 퀵스텝 써주고 주력기인 포커스와 타다를 써준 뒤 로즈를 땡깁니다. 그 후 시너지로 치적이랑 라이플 냉각 갱신해주고 우선순위대로 나머지 스킬들 땡깁니다. 단심 기준입니다. 비슷하지만 단심 버프 동안은 라이플 냉각 갱신을 무시합니다. 당장 주력기 단심 안에 쓰는 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단심 넣고 퀵스탯 써주고 주력기인 포커스와 타다를 써준 뒤 로즈를 땡깁니다. 단심 안에 초어스까지 넣고 그 후에 시너지로 치적이랑 라이플 냉각 갱신해주고 나머지 스킬들 땡깁니다. 아드 사이클입니다. 아드로피는 10초 버프이기 때문에 10초 동안 가장 효율적인 사이클을 굴려야 합니다. 아드를 먹을 상황마다 특정 스킬이 없을 수도, 아덴 스택이 부족할 수도, 프리딜이 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드를 먹을 때는 서포터의 버프와 로즈 블로썸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토거스와 각성기도 있으면 좋고 라이프 스킬은 많을수록 좋겠죠. 단심이나 치적으로 시작하고요. 단심이 터질 동안 포샷, 단심이 아니라면 로즈 먼저 써도 되고요. 이때 아드로핀을 먹습니다. 로즈는 최대한 일찍 써주고 토각스, 치적 갱신해주고 대재앙. 왜 대재앙이 먼저일까요? 대재앙은 4초간 터지기 때문에 아드로핀 남은 시간상 일찍 써야 하거든요. 그 후 타켓다운, 박성기, 스파이럴까지 써주면 딱 끝나게 됩니다. 박성기가 없다면 퍼펙트 셋까지 써주면 되겠네요. 조금 복잡하죠. 그냥 센 거 전부 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걸 상황에 맞게 수정해 가면서 써주면 좋습니다. 가령 영상처럼 아덴 스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드를 먹을 때는 라이플 스킬들을 우선으로 써 스택을 먼저 채운 다음 로즈를 써주는 것이 좋겠죠. 기믹을 시작하고 한동안 보스를 때리지 못할 때 허공의 라이플을 사용해서 아덴 스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 라이플 냉각도 유지해주면 스탯 쌓기가 더 수월합니다. 스펙업 요소들의 효율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해당 효율들은 세팅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빌리티 스톤은 일반적으로 예돈과 아드의 효율이 좋습니다. 돌을 새로 깎는다면 예돈 아드로 깎아주세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 문가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다면 예돈 대신 저밭을 깎아도 괜찮아요. 로즈 블러썸은 8겁보다는 10열화의 효율이 더 좋습니다. 9겁, 10겁 효율도 유의미하고요. 라이플 스킬들의 보석 업그레이드 효율은 대부분이 낮은 편이며 자결도 로즈 블러썸을 제외하면 큰 효율을 기대하기 힘든 편입니다. 유각 효율도 전반적으로 어빌스톤 효율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아드레날리 각인의 효율이 꽤 높다는 점인데요. 팔찌 등으로 추가 치적이 생기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치적 관련은 다음 장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가장 대중적인 정석 2타 세팅 기준 그 특치 치적 100%에 도달하기까지는 치적의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략 아드 유각 20장의 치적 하오, 상하 반치까지인데요. 그 이후부터 치적의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극특치에서 오버 치적이 되면 치명을 내리고 효율이 낮은 스택인 신속을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버 치적일 때 찍는 타이밍 집의 1레벨 뭔가 세팅도 효율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타이밍 집의 밸류가 낮은 편이라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쌍치적 효율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딜증 효율은 5% 남짓으로 공중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팔찌에 붙는 추가 치적도 아드 유각이 없다면 좋은 편이지만 아드 유각을 배운 상태에서 추가 치적이 생기면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럼 안녕.